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코스닥 지수는 힘이 약하게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시장에 정말로 꼭 맞는 강사님이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강의 역시나 요즘 시장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게 로봇의 아버지였나요? 예. 로봇의 삼촌이었나요? 오빠였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어찌됐건 이 로봇주들 강세 아주 좋은 시기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벤트가 좀 대거 예정이 되어 있죠. 12일에는 애플 신형 출시가 되고요. 13일에는 또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우리 시장 관만세가 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예. 강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서도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막판에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년물 매수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약간 추세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OMC 이제 회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려,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들이 갇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미중의 어떤 화해 모드에서 약간의 다시 격화된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화해의 반도체에 SK 반도체가 거기서 왜 나와? 막 이런 그 노래 가사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공방전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중국 내에서 쓰지 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현재 한국말은 국조라해서 애국 소비 어떤 열풍들이 이제 불어닥치면서 애플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 무풍지대가 나와주는 어떤 섹터들이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무풍지대다 보니까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지수로 이제 보시면은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코스피든 지수인데 쓰리봉 이걸 이제 돌파를 좀 해줘야 되죠. 고점과 고점이 거의 한 6월 달, 8월 달에 또 고점이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급락 하락이 돼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절반 정도 올라왔고 여기서는 행보를 좀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를 돌파를 시도하는 세 번째 돌파는 진짜 돌파인데 이게 아마도 이제 10월 달 정도 뭐 진행이 되고 그 전까지는 현재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망의 10월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들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첫 어떤 섹터 부분들이 로봇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요인도 여기에 있고 로봇이 초강세의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이제 부분들은 현재 뉴스에 좀 나와 주시다시피 미국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과잉 2차 전지에 대한 과잉 생산 이 부분들이 어떤 그 과잉 생산된 부분들이 해외로 밀어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굉장히 유럽 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덤핑 경쟁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과는 현재 한중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을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급감 우려, 이런 과잉 생산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이 섹터가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떠오르는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강사님께서 정말 일찍이부터 이 로봇주 AI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딱 맞는 시장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전략들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핫스탁 5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 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산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에서 증권가에서 호평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죠. 두산 나와 있고요. 또 AI를 접목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 바이오텍도 오늘 핫스탁 5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게임주 사이에서는 넷마블이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 전반의 훈풍을 좀 불어넣었는데 넵튠도 나와 있고요. 또 올해 최고가를 돌파한 이스트 소프트까지 이렇게 핫스탁 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가 종가 기준 4.89% 오르면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두산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시장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2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두산이 종가 기준 무려 27%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24%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또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강세의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의 신작이 또 호평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게임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넵튠도 10%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18%대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강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강사님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두산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두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앵커님이 잘 정리를 좀 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 저평가 밸류에이션, 모의사야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시중에 현재 상장사 중에 현재 협동 로봇에 대한 강자, 어떤 시장 지배력의 강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리한 강자하고 그다음에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두 개의 강자인데 비상장 회사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협동 로봇하고 상장사 현재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세 업체가 있는데 이제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가 좀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도 로보틱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대장 어떤 대기업에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죠. 포스코는 아직 현재 이쪽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없지만은
M&A 대상으로 좀 꼽은 부분들이 뉴로메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뉴로메카가 이제 강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전체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두산도 마찬가지로 두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두산 바켓, 두산 테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장하는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고점이죠. 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좀 해주면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후발 로봇주가 저평가된 로봇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접근할 때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뭐 되지 않으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4달 중에 상장 예정인 만큼 두산까지도 이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하스탁5 종목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HD 현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레저보트 자율 운행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현재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에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회사 부분들은 현재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등 상장사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현대오일뱅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던 HD 현대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직 상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부상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 로보틱스 부분들도 부상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됐던 어떤 그 지주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여러 요인 때문에 물론 이제 조선업종은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중장기로 좋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점에서 오늘 고점까지가 막 11% 정도 되는데 현재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은 나와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상한가씩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보면은 5%. 그다음에 이날은 6%, 오늘 뭐 1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한가 두 번에 뭐 무너진다 이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격 조정만 있어도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HD 현대도 2, 3일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보인다라고 하죠. 이 종목도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요, 넵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강사님. 이 메타보라 싱가폴이 넵튠이 준비 중인 이 PVP 배틀 기반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사전 등록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드디어 조정이 좀 끝난 걸까요? 예,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올랐던 이유 자체는 자회사에 대한 계속해서 합병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메타버스 쪽의 사업을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어떤 사업 주도를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업무 이런 부분들이 넵튠에서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넵튠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지켜보셔야 되냐면 내년 초에 XR 기기가 출시가 좀 되고 좀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뭐 내년이 되면은 뭐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점부터 서서히 약간 붐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 중에 온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휴머를 만드는 제작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아이돌 제작사 스튜디오, 그다음에 펄스9 이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카카오 게임즈 쪽에 보라코인 체인 어떤 블록체인 어떤 그 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력이 돼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하나인 맘보식스에서 현재 갤럭시아 시티라는 현재 메타버스 현재 플랫폼을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넵튠이 현재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넵튠의 흐름들을 약간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보통 한번 단기 조정은 뭐 보통 이제 11선에 이제 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1선에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깊게 조정이 왔을 때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일주일 또는 11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돼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대장주 쪽, 뭐 메타버스 쪽의 대장주는 넵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임즈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좀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넵튠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넵튠이 메타버스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흐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지금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 우리 강사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노란 독방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남은 종목들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MS가 삼성전자와 삼성 AI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연중 최고가 돌파를 했는데 이 이스트 소프트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의 업체만 제휴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여러 업체가 하고 이제 제휴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솔트룩스도 있고 또 이스소프트도 있는데 이스소프트는 현재 몇 달 전에 현재 MS 쪽하고 제휴 관계가 좀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삼성 관련된 연관설이 나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최종적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라는 것은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문자를 생성하든 그림을 생성하든 동영상을 생성하든 또는 현재 AI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가상인간화되는 또는 이런 부분들이 로봇에 장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다양한 디바이스 쪽으로 활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솔루션을 또 기술을 가상인간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세 업체는 이스소프트도 포함해서 솔트룩스 포함해서 이런 그 마음 AI라는 종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특징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소프트가 어떤 부상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소프트도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절반 조정을 보였다가 이 부분들은 반등과 승부르기, 기간 조정을 보인 끝에 오늘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뉴스에 대한 책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부담스러운다면은 솔트룩스라든가 다른 종목군들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등 이런 종목군에 한번 관심을 이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이 3개 테마 핵심 테마 하반기에 될 핵심 테마를 집중적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임상현 강사님 정말 꽉 쥐고 있으니까요.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 바이오텍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나눠볼 텐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 바이오텍 역시나 큰 폭의 시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예, 차바이오텍은 현재 오래되신 분들 잘 알 건데 뭐 최근에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차바이오텍은 현재 차병원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바이오텍의 가장 큰 핵심은 산학협동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현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서 약간 헬스케어 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체인망을 완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부대적인 사업으로 위탁 현재 CDMO 위탁 연구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줄기세포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를 꿈꾸면서 현재 미국의 이제 보스턴 클러스터를 본따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조만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실행적 사업들을 부분들을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현재 차바이오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바이오텍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여기서 갑자기 가속을 밟았던 뭐 그런 양상이 되는데 월봉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한번 2018년에 한번 크게 튀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2021년도에 튀어줬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점이 현재 낮아지는 어떤 삼중바닥의 형태인데 이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이번에 좀 돌파를 좀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큰 파동이 약간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포 치료제 이쪽 부분에 약간 뭐 대장주 쪽에 어떤 가능성이 많고 또 최근에 첨생법이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연말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첨생법 수혜주 부분들이 아마도 그 세포 치료제 쪽하고 유전자 치료제 쪽 CRT 쪽이죠. 이쪽에 최대 수혜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스탁5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중에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일타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요. 강사님, 예. 저 혹시 살찐 것 같나요? 아니요. 살이 좀 찐 것 같나요? 아니에요? 예, 전혀 거의 괜찮아요? 조각상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예. 빼놓고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또 강의가 이에 맞는 주제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전 세계적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히트할 수 있는 기술이 이면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제를 비만 치료제로 입증된 약물 전달체 기술, 그러니까 약물 전달체 기술이 진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가장 히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라겠죠. 현재 이렇게 사진을 바꾸면서 나의 다이어트 비결은 뭐냐? 위고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선풍적인 인기가 치솟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비만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미국의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미국 인구의 50%가 비만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만의 사실 원인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먹어서가 절대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제 주장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체의학이나 어떤 건강기능식품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지방은 뭐냐면은 현재 독소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독소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과자, 가공류 하면서 되고 있는 화학 현재 첨가물 부분들이 있죠. 이런 독소 물질들을 현재 해독을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그 공기 오염,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현재 햄버거나 이런 거 콜라나 이런 거 먹으면 당장 뭐라게요? 라면 먹으면 살찐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먹고 이런 것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찐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입증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병의 어떤 그 현재 당뇨병하고 현재 비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치료율과 같게 형성이 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당뇨병의 원인은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당뇨병의 종류가 뭐 제1형, 제2형 타입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기는 어떤 당뇨병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인슐린이 나와도 적게 나와주기 때문에 생기는 비만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인슐린이라는 것은 체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이제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슐린이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의 영양분 또는 에너지 원인 포도당을 어떻게 되면은 흡수하고 현재 소화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부분이 있죠. 피로하게 되면은 당 떨어졌다. 이게 사탕 이렇게 바로 하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탕이나 어떤 포도당이 체내에 어떤 에너지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어떤 부분의 기존 부분을 보시면은 GLP-1이라는 어떤 그 부분의 어떤 호르몬이 그 기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기관에 닿게 되면은 GLP-1이 분비가 돼서 이 분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모든 신체 장기에
준비 태세를 다 갖춰주게끔 나름대로 어떤 조절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GLP-1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췌장에서도 어떤 그다음에 위장에서도 근육에서도 여러 가지 되면서 음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신진대사를 다 준비하고 메신저를 쫙 퍼뜨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먹어서 생기기 때문에 현재 포만감을 미리서 느껴야 되니까 근데 음식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적게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것처럼 GLP-1이 어떻게 됩니까? 메신저를 다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하게 되고 또 과잉 생산된 그런 어떤 인슐린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건 비만이 이제 치료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냐? 현재 인체 내부의 부분을 GLP-1이라는 유사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인체 내를 속인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묻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LP-1이라는 이런 유사체가 호르몬 유사체를 계속해서 공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 이제 치료가 된다 하는 건데 비만만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당뇨병도 치료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적게 먹었는데 많이 먹은 것처럼 속이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당뇨병도 치료가 되고 비만도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뭐 지방간도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왜 히트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물 전달체 기술은 뭐냐면은 약물을 세포 내 원하는 세포 내에 제형을 변경하든 어쩌든 간에 제대로 이제 공급하는 것을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고비가 나오기 전에 다른 약물도 나왔는데 왜 히트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왜 약물 전달체 기술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암세포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성분의 암세포 부분들은 왜 그 치료가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약제 내성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 또는 이제 암세포 화학 합성화 현재 그 약물을 취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현재 세포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든 침투가 하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 입장에서도 자꾸 이게 문제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와도 그대로 배출을 시키고 다음에는 이런 약물이 못 들어오게 세포 외벽을 변화시켜서 약물 흡수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학 항암제라든가 일반 약제라든가 처음에는 듣지만은 약제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런 작용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지질나노 그러니까 세포가 먹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방질입니다. 지방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외부로 지방질을 외부로 감싸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먹을 건지 하고 그냥 무사통과 패스하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프로타민이라고 해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도 세포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사통과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죠.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특수한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미세한 어떤 입자를 통해서도 통과시키는 그 안에다가 약물을 매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약물 전달체 기술로 가장 히트하는 어떤 부분들이 2, 3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mRNA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부분들은 뭐냐면 mRNA 다시 말해서 백신의 부분인데 현재 코로나 부분에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입하지 못하고 코로나 돌기를 만들 수 있는 mRNA 부분들. mRNA가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주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질로 감싸게 돼서 현재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세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mRNA 부분들이 바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현재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세포 표면에 만들어내게 되면은 면역 물질이 면역 체계가 이걸 잡아먹고 면역력을 길러가는 것이 이제 mRNA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이 좀 됐던 겁니다. 아, 약물을 제대로 전달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던 거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은, 세포에 필요한 것이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에다 약물을 매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도 제대로 세포 내에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는 것이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펩토론이 날아간 이유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천연물 자체도 현재 그대로 무사통과, 무기물 같은 경우도 무사통과하기 때문에 천연물 속에 약물을 숨기는 작용, 이렇게 해줬던 부분들이 좀 히트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현대 바이오의 니클로사마이드 부분들을 현재 세포 내로 침투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무기물 가지고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물 전달체 기술이 최고의 어떤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을 어떻게 또 만들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습니까? 항체가 공격을 하게 되죠. 항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암세포를 이제 타격하는 부분들이 항체가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물을 매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항체에다 약물을 매달한 항체 약물 전달체 기술이 이렇게 등장하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히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약물을 투여가 됐는데, 약물이 보통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계속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빨리 어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다. 근데 덜 분해가 되고 서서히 분해가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 약물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약물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방화 기술입니다.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데, 위고비가 왜 제가 그 히트를 하게 됐냐면은,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비만 치료제가 삭센다도 나오고 위고비도 나오고 마운저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삭센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주 7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야 됩니다. 비만 치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히트를 안 쳤습니다. 근데 위고비에서 주 1회만 맞는 거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니까 거기서 이제 선풍적인 있기를 끌게 좀 되는 거죠. 마운자료는 더 효능이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물을 주사만 한 번 맞으면은 약물이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 요거를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 7회 맞을 걸 1회만 맞으니까 선풍증이 있기는 하더라,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삭센다 부분의 매출은 7회 맞아야 되니까 누가 현재 안 하잖아요. 근데 위고비랑 마운자료는 현재 일주일만 맞았기 때문에 매출이 급상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이런 서방적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더라. 힌트를 딱 얻었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약물 전달체 기술에서 약물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다는 기술에서 한번 크게 히트한 것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뇌혈관 장벽, 뇌세포까지 투과하는 기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던 것도 있고,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그 약물을 매다는 부분인데, 암세포에서만 특이하게 이 약물이 터지게끔 하는, 혈중에서 터지게끔 하는 것이 아닌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좀 히트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너도 나도 임상에 뛰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아? 그러면은 우리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초대박이 나죠.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주일도 이제 귀찮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찾으면은 초대박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내놔라 빨리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잠시 후에 숨고르기 하시길 바라고 너무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약물 전달체 기술력을 확보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오늘 강의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유익했다, 우리 강사님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우리 1타 강사님이 콕 집어오신 1타 주식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짚어주셨던 1타 주식이죠. RS 오토메이션이 또 굉장한 시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흥분 좀 가라앉혔으니까 다시 한번 신나게 텐션업해서 이 종목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RS 오토메이션을 이야기했을 때 유일하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센서, 그다음에 이쪽 부품 이 부분들을 전문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모터라든가 이런 감속기 이런 생산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쪽에 모션 제어 쪽의 부분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뉴페이스가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차트였냐면은 이런 차트였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고점에서 많이 밀렸을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파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아니라 2단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밀려주는 관점인데 이것이 장중 조정을 보이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음봉이 떨어져도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와 안착, 재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RS 오토메이션 전혀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좀 바라고요. 이 점 오늘 RS 오토메이션 리뷰 AS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일주일 만에 무려 23%라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1타 강사님께서 이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1타 주식을 콕 집어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인벤티지랩입니다. 당뇨, 비만 등 이 질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승인 소식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먹는 위고비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이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강의와 좀 연결이 되는 1타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식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강사님? 네.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위고비가 일주일을 맞아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다면은 일주일보다 더 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초대박이 나겠죠. 근데 이 업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기 현재 준비된 화면 이 아래쪽에 옆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미 출시된 의약품을 약간 제형을 변경해서 현재 한 달, 그러니까 보통 장기죠. 한 달 내지 2달 정도가 지속적으로 방출하게끔 하는 어떤 주사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이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제형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뭐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개량 신약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개량 신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성형 탈모, 치매, 그다음에 약물 중독,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전립선, 당뇨 비만 이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임상을 좀 해주고 있죠. 가장 빠른 부분들은 국내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됐던 남성형 탈모 쪽에 어떤 흐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도 매일 이렇게 현재 먹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약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 번만 높으면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형을 변경하는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뇨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임상 3상까지 끝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력이 일단은 일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약물이 2달 동안 계속 방출이 되는 고르게 방출이 됐는지 이것을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용 제약의 탈모 치료제 그런 걸로 확인해 보면은 현재 고용량을 투여하나 중용량을 통해 현재 투여하나 저용량을 투여하나 고르게 방출하는 어떤 데이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어느 정도의 어떤 신빙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 부분들은 기존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드럭 플루이딕 기술로 주사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같이 말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같이 말아 올리는 것에서 이렇게 되면은 분해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공이 녹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이제 주사제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 좀 있다. 이게 제형 변경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젠 플루이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NMP 제조 부분, 그러니까 지질로 감싸는 그런 형태의 기술까지 완벽하게 이 업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이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 1개월 한 번 맞으면 1개월 또는 한 번 맞으면 3개월 동안 맞지 않아도 되는 어떤 제형 변경 기술에 호주에서 임상 1상 또는 1, 2상을 동시에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상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현재 기술 어떤 로열티 수출도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차트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00% 넘게.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다가 밀려 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형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총이 약 2천억대밖에 되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로 보면은 상당 부분 현재 뭐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약물전달체 기술의 최고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인벤티지랩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나도 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1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진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로봇주들 그리고 AI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수혜가 끝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번에는 비만체로 인해서 치료제로 인해서 떠들썩하죠. 과연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인벤티지랩이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